이강인의 소속팀 PSG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여름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가 한글 유니폼을 입은 PSG가 올여름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PSG가 일요일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 한국에 헌사를 보내는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이강인의 나라 한국어와 한국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고 모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8일에는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결정한 배경에는 PSG를 향한 한국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입단과 함께 국내 팬들 사이 구단의 인기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PSG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내 24,000명 이상의 한국 팔로워 수를 보유, 트위터 내 최다 국내 팔로워들을 보유한 축구 클럽 중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내 팬들의 움직임은 파리에서도 목격되는데요. PSG의 홈구장인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참석하는 한국 팬들의 비율은 20%나 올랐으며 스타디움 투어 참여율 또한 300% 상승했습니다. PSG의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 세바스티앙 와셀은 한국에서의 PSG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 인기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나 PSG는 이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으며 국내 팬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PSG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장 중 하나로 서울의 플래그십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내에서 PSG가 더 큰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영입 효과를 축구적으로는 물론이고 축구 외적으로도 톡톡히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올여름 한국 프리시즌 투어 준비가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PSG는 지난해 여름 프리시즌 투어에서 일본 투어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이강인의 영입으로 약 24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부산을 방문해 전북현대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치렀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제대로 된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강인이 속해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선수단 가치 세계 순위에서 무려 2위를 기록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글로벌 통계업체 풋볼 벤치마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클럽 선수단 가치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1위는 맨시티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 선수단 가치가 9% 상승했습니다. 선수단 가치는 14억 1,400만 유로 2조 53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클럽 중 2조 원이 넘은 유일한 팀입니다. 엘링 홀란드, 케빈 더 브라위너, 필포든 등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 데 이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요슈코 그바르디올, 제레미 도쿠, 마테우스 누네스, 마테오 코바시치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 가치를 높였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로 총 2억 1,100만 파운드 약 3,570억 원을 썼습니다. 이어 공동 2위에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과 스페인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비롯해 곤살로 하무스, 우스만 덴벨레, 마르코 아센시오, 리카 에르난데스 등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PSG는 15% 상승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에이스로 등극한 주드 벨링엄 영입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1%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의 선수단 가치는 11억 5,200만 유로 약 1조 6,7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해리케인, 김민재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 가치를 높인 바이에른 뮌헨이 차지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가치는 10억 2,300만 유로 약 1조 4,853억 원이었습니다. 5위는 바르셀로나입니다. 10억 500만 유로 약 1조 4,591억 원의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클럽 중 선수단 가치로 순위를 매겼고 그중 2위를 기록한 정말 빅클럽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에 PSG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이강인을 향한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프랑스 매체 라데페체는 기자 압델라 불마의 언급을 전했는데 PSG에서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한 선수는 이강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마는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PSG 이적 후 인기가 높았다.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도 이강인의 존재감을 조명했는데 PSG의 슈퍼스타는 이강인이다. 파리가 열광 중이다. 유니폼이 미친 듯이 팔린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츠는 이강인은 대박이다. 영향력은 스포츠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PSG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존재감을 조명했습니다. PSG 팬사이트 카날 서포터스는 이강인의 시작은 시간이 좀 걸렸다. 아시안게임에 출전 후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PSG의 하이브리드다. 점점 더 중요한 선수가 되고 있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며 득점도 선보인다고 극찬했습니다. PSG 소식통 PSG 토크는 이강인은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를 대신해 새로운 마케팅 아이콘으로 떠올랐다고 조명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의 기자 다니엘 리올로가 이강인의 존재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리올로는
이강인은 히트작이다. 1년에 걸쳐 떠난 스타들의 손실을 보상했다며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생긴 마케팅 공백을 메웠다고 극찬했습니다. 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